자, 반도체 관련 핫 이슈 계속 이어가 볼까요? 주식아, 세 번째 핫 이슈는 뭐지? 반도체 혹한기 뒤에 초호황기가 올 거란 전망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어.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때까지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 큰 시련을 잘 견뎌내면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선 혹한기 뒤에 초호황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한기가 지나고 나면 봄이 오잖아요. 네. 분명히 호황은 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차세대 AI 그리고 뭐 알고 있는 IP, 모바일, 그다음에 서버, 차량용까지 지금 안 필요한 데가 없을 정도로 뭐 반도체가 거의 다 필요한 상태고 뭐 국민주에서 배신주 뭐 효자했지만 역시나 아픈 손가락이 나중에 큰 효도를 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한번 이게 뭐 부러지고 나면은 아물고 나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IT는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그 선반영을 훨씬 더 선반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실제 2013년에 출시된 DDR4가 시장의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서버 수요가 이제 2분기까지는 선방을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면서 그 자리를 이제 DDR5 그것들이 이제 채우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뭐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 만들 수 있는 그걸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호환이 돼야 되는 CPU가 지금 잘 안 나온다. 인텔에서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CPU가 이제 출시가 돼야 네, 네. 그거에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DDR5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텔에서 이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CPU가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 서버 업체들은 기다렸다가 구매가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디램이 바닥 찍고 턴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오히려 희망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껑충 뛰어오를 뛰어오를 수 있는 효과는 발생될 수 있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두 가지를 아마 포커스로 맞출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마 초격차에 엄청난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물량 봉쇄로 이길 수도 없고 가격 봉쇄로도 이길 수 없으면 네. 그러면 격차를 벌려야 된다. 그래서 이 3나노 이하급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공정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더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키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이 건설하고 만들고 그 세팅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세팅이 돼 있는 업체를 골라가지고 수십 조를 투입을 해서 M&A를 하는 방식이 네.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M&A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별도 기준으로 16조 원, 연결 기준으로는 125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삼성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16년일 거예요. 네네네. 미국의 전장 기업인 하만을 그때 10조 원으로 인수를 해서 네네. 솔직히 걷어들이는 수익은 아직도 좀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설계부터 파운드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네네. 나중에 이제 전장 장비까지 하게 되면 그 원스톱이 모두 다 가능해지니까 거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사고 싶은데 네. 투톱 말고 다른 데는 없느냐. 좀 내 투자를 확장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갤럭시 4, 갤럭시 Z 플립이랑 이제 폴더 4가 나왔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실상 주가들이 많이 가질 못했어요. 관련주 중에서는 좀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 뭐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 UTI 정도가 이제 꼽히는 종목들이고 후공정 업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의 장비 쪽이 계속 말라가거나 저가 장비에 밀려나게 되면 외주를 주는 자체도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쪽의 외주 장비들, 후공정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야 될 물량들이 한국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외국 쪽 물량들도 중국으로 안 넘어가고 우리 쪽으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 후공정 업체들을 모두 다 보게 되는데 뭐 핀소켓 업체 중에서는 리노공업 그리고 TSE 정도가 있고 그다음 패키징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네페스 정도가 있고요. 사실 이쪽에서는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주가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적은 계속 고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은 뭐 네,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에베레스트 갖고 온 종목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백진수 전문가가 픽한 레벨업조 바로 공개합니다. 패키징을 절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라는 기계가 있는데 네. 이게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 이 디스코 독점하고 있는 장비였어요. 네. 네. 작년에 이 회사가 똑같은 장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요? 마이크로소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가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기존에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이 80%였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까지 만들다 보니까 세트로 팔려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실적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익률이 20%대에서 35%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률도 엄청 커진 거죠. 이게 패키징 공정에만 처음에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뭐 이제 기판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아이폰 14 후공정 업체들 있잖아요. 그 후공정 업체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와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나갔습니다. 네. 예전에는 삼성의 비전 플레이스먼트에 의존하는 네. 이런 회사였다가 이제는 글로벌 업체들의 전부 다 마이크로소와 비전 플레이스먼트까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몇 년간 고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네. 이 회사들은 제값은 받고 네. 장비를 판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탑 더 랩!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백진수 전문가의 레벨업조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